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개막, 역주행, 기본소득, 1인 4역인데요. 먼저 역주행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0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4년 전 발매한 곡으로 역주행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룹 브레이브걸스와 매니저의 달라진 일상이 전파를 탔는데요. 해체 직전 쌌던 짐을 다시 풀지도 못한 복잡했던 숙소 상황이 공개되는가 하면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야, 흡사 군대 내려가고 그러네. 응, 나 어제 밤에 자, 내 차례다 이제. 한 명 머리 감고, 한 명 양치하고. 아니, 우리네 모습이지, 우리네. 4명이 쓰기엔 좀 비좁은 것 같던데. 대표님께서는 원래 아파트 숙소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누나들이 이제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좀 더 작은 집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집으로 왔어요. 다들 뭐 집으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가요. 민영 씨 빼고 다 짐을 뺐대요. 저랑 이제 유나 씨라는 멤버가 있는데 저희 둘은 짐을 그냥 아예 다 뺀 상태였어요. 숙소에서? 네. 해체 직전에 갑자기 터졌다는 말인 거죠? 네네네. 말씀을 드린 거는 2월 초였어요. 강강수 대표님께서 너가 정리해서 얘기 보낸 거 읽어봤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멤버들 다 연락해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가 저한테 오신 게 유튜브 영상 뜨기 하루 전. 그게 너무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속이 좋아. 앞쪽으로 와 사진 찍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플래시를 받아보고.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어우, 멋있다. 이제 실감 나겠다, 이제. 우와, 진짜 멋져. 막방이라니. 막방이라니. 2주 딱 했었어요. 막방이지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곡으로 무대를 찢으러 돌아오겠어.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브레이브걸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실감 나겠다, 이제. 사실은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누릴만하다. 네,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체로 같이 씻는 거 왜 이렇게 친근하지? 희노애락을 같이 해서 그런가 보기 흐뭇하다. 진짜 급하게 돌아온 흔적이 가득해서 정리 안 된 숙소마저도 보기 좋다. 친자매들처럼 사이 좋은 게 보여서 더 좋음. 아무리 역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몇 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은 보람으로 돌아온 걸 축하해요. 앞으로 더 흥하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브레이브걸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시청자들도 참 뿌듯하게 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전참시 브레이브걸스 편 어떻게 보셨나요? 전참 씨의 매력이 다른 관찰 예능과 달리 그 연예인들의 공적인 모습과 일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 정말 역주행의 신화를 쓴 아이콘답게 그 무대 위와 아래의 모습이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격차가 느껴져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막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편의점 가서 1+1 상품에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제 출근을 해서 플래시 세례에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한다든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들을 잘 보여줘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재밌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이들의 역주행의 신화를 또 바로 곁에서 지켜본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 매니저의 시선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김영철 씨의 시선은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같이 1위 후보에 오른 임영웅 씨를 이제 멤버 유나 씨가 본인 어머니와 이제 영상 통화를 연결하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뭐 잘 된다 해도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임영웅하고 영상 통화 되는 순간 우리 딸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어머님들께 임영웅은 또 다른 의미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럼 이제 그 어머님 친구분들도 이 집 딸이 잘 된다 하더니 진짜 잘 되나 보다. 이분들의 달라진 위상과 이분들이 어떤 본인의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민영 씨가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하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꿈은 이뤄지는 것 같더라. 작은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아이돌 연습생들 굉장히 많고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잘 안 된 분들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용기가 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군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인생의 의미까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개막인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4월 5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2021 KBO 리그 개막을 맞아 프로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개막 전 핵심 장면을 모은 KBO 리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 이글스의 최초 외국인 사령탑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감독직을 수락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John and Minshew will talk about rebuilding. I love rebuilding. I love watching growth. And I said, this looks like a great fit. 최하위 팀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나요? I think that weighs into the decision. You understand, when personally and with teams that I've managed. And I love the challenge, so knowing that's a team that's from ground zero, bring it up and let's do things, you know, and then as more you start working with them, it's so hardworking they are. And the amount of repetition, group, you're like, wow, this is impressive. Watching the way we play baseball here in Korea, it's like we played with the safety zone. Get out, open the box, go out there, and you know what? Fail, but learn from it and get better, and you increase your potential. You know, so that freedom of fail, that conviction goes along with attention to details. 열정적인 그 하나 팬들을 알고 있는지. Great,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it. What I saw in videos, it reminds me of what winter ball is. We'll be behind you at all moments and see it something special.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Well, it's a great time to be a fan of the Hanwha Eagles. We're definite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you guys cheering on the stands, and we'll represent this shirt with dignity, pride, and we'll give 100%, fight all 9 innings, and the way that we won't give up, that we will continue to pursue and go after things and achieve. This is our way. 2021 KBO 리그가 시작되면서 야구 팬들을 위한 콘텐츠로 꾸려진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스포츠 매거진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의 스포츠 매거진들을 보면 그 명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반면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실수 연발 장면들이 있죠. 이번에는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추신수 선수와 이대호 선수의 그런 대결이라든지 새로 출발을 했던 SSG 랜더스의 그 구단주 모습도 살짝 보여준 것도 KBO 리그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들을 좀 이렇게 부추겨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어졌던 매거진 톡의 수베로 감독 인터뷰는 정말 시기적절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이글스가 작년에 꼴찌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KBO 리그에 대한 그 기대감과 흥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줬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개막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 기획이 좋았어요. 하이라이트에서 KBO 올해 1호의 순간들을 정리를 해서 저쪽 중견수 슬라이딩 원바운드 캐치. 이렇게 이용규 선수가 2021년 KBO 리그의 첫 안타를 신고합니다. 박병호 초구 공략 우측에 우중간을 완벽히 갈라놓습니다. 키움의 4번 타자 박병호.
1호의 순간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2021년 장기 레이스가 첫 걸음을 내디뎠구나 이런 의미를 좀 더 부여한 그런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베로 감독의 인터뷰도 최초의 키워드가 이어졌잖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화의 그 열정적인 팬들, 부처로 불리는 그 팬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신념을 가진 팀과 신념을 가진 팬들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야구라는 스포츠를 단순히 이제 뭐 선수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팬들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경기라는 점을 되게 잘 보여줬던 대답이어서 인터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야구팀들이 개막 때마다 다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듣는 사람도 믿지 않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속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144경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원동력이 거기 나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번 수베로 감독 인터뷰가 되게 적절했던 것이 수베로 시프트라고 하는 본인의 작전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해서 우린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건데 당연히 노력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열정 같은 것들 그걸 굉장히 또 달변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올해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번 개막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표현 방식에서 좀 부적절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수베로 감독이 메이저리그에서 나름 지도자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추신수 선수를 아냐고 물어봐요. 차라리 질문을 그냥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좋았을 텐데 약간 질문이 적절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베로 감독의 발언을 이제 자막 처리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선수를 토종 선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스포츠 보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토종 선수라는 거. 근데 이제 그죠. 그리고 토종의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용병 선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용병이나 토종이라는 단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차별화하는 인식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1인 4역인데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6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1인 4역 스케줄을 소화하는 의대생 아기 엄마 이도원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의대분과 3학년에 재학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가 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작가로도 활동하는 등 쉴 새 없이 바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벽 5시고요. 밖에 보시면 아직 깜깜한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방에 있지만 깰까 봐 저렇게. 저는 지금 아기 아침밥을 할 건데 좀 남들보단 부족한 엄마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침만큼은 만들어 놓고 꼭 나갑니다. 바쁜데. 아기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고. 운동을 너무 이렇게 숨미는 듯이 밀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저 출근 준비 다 했어요. 바쁘셔가지고 저렇게 로션을 벗고 바르시는 분도 처음이야. 시키고 있었는 거구나. 야, 진짜. 평범한 의대생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자마자 그냥 저렇게 뭐 하는 거야? 네, 바로. 7시 반에 외과 컨퍼런스 뒤쪽에 앉아서 좀 배우고 저건 선수들 키워주려는 치어링들인가요? 네네. 이제 회진. 회진. 네, 회진 같이 교수님들 그 꽁무니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떨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역시 그게 이제 네, 깎여요. 네, 점수 계속 깎여. 잘 끝나셨어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마음은 또 잘하면 되지 뭐. 그래. 저는 딱 반쪽짜리 엄마 그리고 반쪽짜리 의대생 같습니다. 그냥 엄마들처럼 다 해주지는 못하고 딱 그 절반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의대생들만큼 시간을 100% 쓰면서 공부하지도 못하니까 저는 되게 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되게 위태위태해서 단 하루라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참고 버팁니다. 이번 편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동기부여 영상이네요.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건 맞지만 프로그램 취지가 다양한 직업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의대생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실제 의사를 섭외해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출근이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이긴 한데 이분은 직장인 아니더라도 더 직장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충분히 나올만 하신 것 같은데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 신분의 출연자 섭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맞는 섭외인 것이냐라는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아무튼 출근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 이도원 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좀 말하자면 방송에서 그림이 되는 캐릭터잖아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살고 이분의 어떤 그 다양한 재능 그리고 이분의 어떤 동기부여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아무튼 출근의 기준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도원 씨께서 부부 합산 소득 영원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밥벌이 0년차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을 다루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댓글에서 나왔던 게 이분은 직장인 아니더라도 더 직장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기존의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더 직장인 같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출근이 관심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림이 되는 출연자 외에도 과연 아무튼 출근이 눈을 돌릴 것인가가 제일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가령 의대생이 아닌 다른 학과에 그 대학생이 정말 뭐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도원 씨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집으로 육아를 하러 집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출근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과연 아무튼 출근이 앞으로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그 육아 노동과 혹은 가사 노동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이제 출근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관심을 둘 것인가 그런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앞으로를 통해서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삶 자체도 좀 화제가 됐기는 했지만 저는 그 삶의 어떤 특별한 순간을 전시하는 순간보다는 사이사이에서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환자분들을 실제로 딱 만났을 때 제 지식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서 아,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날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구나. 사람을 느꼈어요. 위해 공부한다는 거. 이런 출연자들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분명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녹아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쓰기까지 할 여력이 있냐, 유튜브는 또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저한테는 숨통 같은 일이거든요. 아, 나는 내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이야기가 되고 내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경험을 공유해줘야겠다. 그렇게 글쓰기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밥벌이를 할 때 이제 소득을 위해서도 밥벌이를 하지만 일이라는 게 어떤 자아 개발이라든지 나의 어떤 뭐 취미라든지 숨을 돌리게 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로서의 노동 이런 식으로 변화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밥벌이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점이 이 방송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다양한 모습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본소득입니다. 이번 키워드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1일 방송된 MBC 다큐 프라임 먼저 도착한 미래 기본소득 체험 기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기본소득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달라진 삶을 관찰해 보는가 하면 공유부로 얻은 재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마을의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들에게는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그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 기본소득 실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새학년 첫날 학교 매점은 10,000원. 계산할 것들이 아이들마다 한아름. 7,200원이야. 4개 줬는데? 그런데 이건 진짜 돈이 아닌데요. 매점 쿠폰이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형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2,000원씩 전교생 봉투에다가 넣어줘요. 원래 월요일이 제일 싫은 날이었는데 좋아졌어요. 학교에서의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 공평한 기회를 주자.
우리가 용돈이 적은 친구를 이렇게 선별해서 주게 되면은 그 친구는 나 용돈 적으니까 받는구나 하는 그런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소득은 본인의 용돈,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걸 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써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는 굳이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이제 저축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그 경제 개념 학습 이러한 것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였는데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아직은 그 개념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일반적인 복지의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이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다면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우리 생활에서 받아들일 때 좀 실패, 실수 이러한 것들을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약간 모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웠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에서의 매점 쿠폰 같은 경우 왜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이들에게 공적 자원이 집중돼야 된다는 걸 저 잘 보여주는 사례지 기본소득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독대 마을 같은 경우도 올해 어머님 세 분 다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니, 나 올해 돈 준 게 사람이 기분이 다르더라니까. 가서 설거지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돌더라니까. 마을에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장 만들기 체험이 마을의 주력 상품. 장독대 마을은 전국에서 처음 생긴 체험형 농촌 마을로 장 담그기를 비롯해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수익으로 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공유부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알래스카의 그 연구기금 배당금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갖고 온 건데 이 노년 인구를 위한 선별복지로서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은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지만은 자칫 기본소득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오히려 조금 방해하는 그러니까 논의가 좀 뒤섞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이제 좀 궁금했던 건 다 비슷하시겠지만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했는데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공유부 재원 모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례로서 뭐 김포 장독대 마을 또 제주 가시리 마을에서 공동 목장 운영하는 이런 사례를 들은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돋보이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도시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내가 기본소득을 받고 싶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귀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뜬금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공유부 재원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어느 선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청 평가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세금 낭비다.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는 최소한의 인간됨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지해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개념이고 그런 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공유부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바람도 우리 개인 거 아니잖아요. 마을 주민이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에 수익금은요 반드시 마을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너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취지 이런 것들은 좀 공감하는 순간이 좀 많았습니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줄 MBC 다큐프라임의 다양한 기획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